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가요, 신고립주의 무역정책을 발표하면서 한미 FTA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등이 즉 민주당 과거 행정부 때 체결한 무역정책들이 다 실패했다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는 2배로 늘었고 미국 일자리도 10만 개나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힐러리는 나프타와 중국, 한국에 이르는 최악의 무역을 지지하면서 미국 근로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무역 정쟁을 촉진시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즉각 재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영국 이 브렉시트로 불붙은 신고립주의 노선을 자신의 대선 슬로건으로 전면에 내세운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트럼프는 지금 힐러리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가지 이 실수가 겹치면서 두 자리 숫자로 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자리 숫자의 힐러리 우세가 착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들 가운데 한 12개 정도 안팎만 스윙 스테이트, 즉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그러니까 공화당을 찍었다가 민주당을 찍었다가 하는 주고, 나머지 한 38개 정도의 주는 공화당 지지 성향이나 민주당 지지 성향이 확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10개 정도의 이 승부처에서 트럼프가 힐러리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위스콘신 주 등 6개 주에서는 힐러리가 우세하지만은 오차 범위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힐러리와 트럼프가요, 플로리다 등 승부처 10개 주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인데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힐러리가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두 자릿수로 꺾는 등 압도적으로 앞서간다. 이제 트럼프가 끝난 게 아니냐라는 분위기를 미국의 언론들이 풍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는 착시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별로 들여다보면 사정이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더 힐은 힐러리 장관이 4년 전 이들 승부처를 거의 싹쓸이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기세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힐러리는 콜로라도, 플로리다, 아이오와, 네바다, 뉴햄퍼스, 오하이오, 펜실바니아, 버지니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 승부처 10개 주에서 위스콘신 등 6개 주에서 앞서고 있는데, 이 앞선 주가 고작 1에서 3% 안팎의 오차 범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부처 10곳 중에 6개가 힐러리가 앞서는데 그것도 1에서 3% 차이라는 겁니다. 그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4년 전에 오바마는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한 승부처주 10개 중에서 9개 주에서 이겼습니다. 더 힐은 트럼프가 지난 몇 주 동안 선대본부장 경질, 공화당 지지자 이탈, 후원금 15금 실적 저조 등 악재에 직면하던 중 주요 대통령 후보로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러리가 트럼프를 전혀 압도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패트릭 머레이는 양상을 보니 이번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선거라며 일반적 선거 규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현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주별로 보면 힐러리는 지난 30년간 공화당에 내주지 않았던 펜실바니아 주에서 트럼프와 동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조사에서는 힐러리가 1%밖에 앞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의 30년 아성인 진보의 주라고 이야기하는 펜실바니아에서도 트럼프하고 비기고 있다는 겁니다. 뉴햄퍼스 주 역시요, 민주당이 6차례 대선 중에 5번을 이겼던 텃밭인데 이번에는 동률이라 그런 겁니다. 대표적인 쇠락한 공업지대로 분류되는 오하이오도 두 사람이 동률이라는 겁니다. 콜로라도에서 힐러리가 1% 우세하다고 합니다. 고장이요. 다만 힐러리는 플로리다에서 3.4% 앞서고 있고 이 부분에서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조금 낫다는 겁니다. 자, 버지니아에서도 이
힐러리가 트럼프에 3%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위스콘신에는 5%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10개 중에서 가장 크게 이기는 데가 고작 5%입니다. 위스콘신주는 1984년 이래 민주당 후보가 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에서도요, 위스콘신에서도 유권자들의 이 61%가 힐러리에 대해서 비호감이라고 그랬습니다. 트럼프 비호감하고 힐러리 비호감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가 계속 앞서고 있답니다. 자, 오바마가 2008년에는 이겼고 2012년은 진 지역입니다. 대선에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 대선이 기울었다거나 이런 소리는 개소리입니다. 앞으로 몇 가지 변수가 대선 레이스를 흔들 거라고 합니다. 무당파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무당파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42대 29로 힐러리한테 앞선다고 합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만 한다면 이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샌더스 변수도 있는데요. 샌더스가 확실히 힐러리 지지를 하고 밀어주면 힐러리한테 도움이 될 건데 이것도 또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그리고 겪어봤던 모든 법칙이나 경험이 다 의미가 없고요. 미지의 영역에 서 있다는 겁니다. 힐러리가 조금 앞서 있지만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 가지고 사기를 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트럼프가요, 공화당 내의 사기꾼들한테 덜미가 잡혀가 고전을 좀 하고 있고 돈도 좀 어려운데요. 이 사람이 뭐 이런 거 돌파할 겁니다. 저는 트럼프가 인간적 결함도 많고요. 대선 후보 자질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오바마는 자질이 있습니까? 빌 클린턴은 자질이 있습니까? W 부시는 자질이 있습니까? 힐러리는요? 트럼프의 자질은 인간적인 약점이지만은 힐러리의 자질은 공직자로서의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왜 보도를 이따위로 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오늘 이제 노다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트럼프가 지난 7년간 자선기관에 기부한 금액이 총 1만 달러도 안 된다는데요. 자, 자선기관에 기부는 1만 달러 했겠지만 트럼프는 정치인들한테는 그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뜯어먹은 정치인들이 나쁜 놈입니까? 예? 기부는 1만 달러밖에 안 하면서 정치인들한테 막 돈을 더 준 트럼프가 나쁜 놈입니까? 트럼프가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트럼프는 위선적이지는 않습니다. 힐러리 부부처럼요. 트럼프의 재혼 결혼식에 가면서 돈을 수십만 달러 받고 가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미국 대선의 본질을 흐리려 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빌 클린턴과 힐러리가 기부를 얼마 했나 물어보면 이것보다 더 했을 수는 있겠죠. 그건 뭐 아직 안 나오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그 기부에 몇만 배를 뜯어먹었습니다. 입만 가지고 다니면서요.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요.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작게 기부한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더럽게 뜯어가지고 공직을 이용해서 그 중에 일부를 기부한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자, 우리가 도덕을 이야기할 때, 양심을 이야기할 때는 그야말로 나쁜 짓을 누가 덜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 나쁜 짓과 공직에 있을 때 한 나쁜 짓은 공직에 있을 때 한 것이 100배의 가중치를 먹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나쁜 일이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 다 조금씩이지 정도의 차이지 다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을 보도하는 행태가요, 정말 가관입니다. 자, 그렇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필리핀에도 트럼프 같은 사람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된 두아르트, 조그마한 도시의 시장인데요. 검사 출신인데 지금 벌써 경찰이 마약 사범을 59명인가를 사살해버렸답니다. 내가 당선되면 다 총을 쏴 죽이겠다 하니까 경찰이 힘을 넣고 쏴 죽이고 있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약상이나 마약 투약자들이 줄줄이 총 맞아 죽기 전에 자수하자고
벌써 300명이 자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를 받고 감옥으로 갔답니다. 자, 한 나라가 필리핀이 저는 정치를 볼 때요, 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가두 족벌 체제,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과거의 플랜테이션식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겠는가? 전 국민을 전 세계로 수출해서 가정부나 가수로 떼돈을 벌어오게 해서 뜯어먹고 사는 저 나라에 희망이 있겠는가? 경찰이 도둑놈하고 한패거리인 저 나라가 오죽하면 한국에서 살인 저지르고 마약한 놈들이 절로 다 도망가겠는가 했는데요, 이 나라의 방식대로 개혁하겠다라는 두아르테가 나오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와 마약상 등 500명이 모여가 한 마을에서는 마약 중단 서약식도 했답니다. 자, 이들은 TV를 해서 마약범들이 맞아 죽는 걸 보고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자, 두데레테 이 당선인이 마약상을 죽여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경찰하고 군대가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겁을 먹고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총기 남용이나 마약 용의자 적결 처형 등 우려하는 인권단체의 소리가 나옵니다만은, 저는 이런 인권단체의 위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들이요, 필리핀의 거대 과두 족벌 가문들이 저지르고 있는 비인권적 형태에 대해서는 이들이 문제 제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키노 이 집안이 뭐 과거에 마르코스 독재를 무너뜨렸다고 하는데, 그 부인도 대통령을 하고 아키노가 총 맞아 죽은 뒤에 아들도 했는데요, 아키노는 족벌 아닙니까? 필리핀에는 개혁을 하게 사는 사람도 족벌이고 개혁 대상도 족벌이고 똑같은 사람끼리 다른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한 번 나와서 필리핀의 사회를 뒤집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필리핀의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요, 진실은 허울 좋은 진보나 인권에 있는 게 아닙니다.